네, 지상 최대 쪽집기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취업계의 셜록 홈즈, 취업계의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요, 쭉 해서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할 사항들은요, 마지막 공채 관문입니다. 면접입니다. 여러분, 면접 되게 중요한데요. 이분과 함께라면 면접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누구냐고요? 화면으로 보시죠. 합격이 있는 곳엔 내가 있다. 면접의 제왕 김채성.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치성입니다. 네. 공채를 잡아라에 출연하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채를 잡아라의 마스코트죠. 네, 김수민 캐스터. 네, 추웅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시민입니다. 지난주에 삼성그룹의 PT 면접과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네. 진짜 어디서 듣지 못할 내용들을 여기에서만 다뤄서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강 대표님의 그 강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저도요, 사실 우리 학생들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쪽집기 내용들은 여러분들 사실 유튜브를 보든지 방송을 보든지 다른 방송 보더라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았는데 걱정되는 거는 우리 대표님이 기업 강의도 나가시고 이러시는데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우리의 비밀을 알려줬다. 전 걱정돼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절실하고 절박하거든요. 맞아요. 자, 사실 기업에서도 좋은 사람을 뽑겠다는 그런 절박함이 또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또 취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원자들의 절박함에는 아마 피할 게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원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손을 좀 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나마 이렇게 두리뭉실한 얘기 안 하고 좀 날카롭고 뾰족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의 진정성이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이번 방송도 진정성 있는 확실한 내용들 해주실 거죠? 네. 네,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수사 개시! 자, 대표님, 우리 현대차 그룹의 면접 방식을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현대자동차 면접은 1차 핵심 역량 면접, 인성 면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직무 역량 면접, 토론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연구개발 직무는 또 이 부분을 PT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면접에 통과된 그런 지원자들은 이제 2차 면접으로 가게 되고요. 2차 면접에서는 임원 면접이라고 불려지는 종합 역량 면접, 그리고 이제 영어 면접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야, 이거 산 넘어 삼이네요. 제가 볼 때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대표님, 요즘 그 취업 트렌드가요. 면접 볼 때 그냥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하는데 그렇죠. 현대자동차 그룹도 그런가요? 예,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밝힌 2015년 채용 트렌드가 포인트가 to the basic이라는 부분에 좀 맞춰져 있습니다. 즉 기본으로라는 말인데요. 이미 공개한 상반기 그런 채용 브로셔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그리고 둘째는 동료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셋째는 직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회사나 직무에 대한 내용도 모두 아마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 동료, 직장 이 세 가지를 다 베이직한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대표님 제 주변을 보면요. 유독 네. 현대자동차를 지원했다가 네.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잘 올라가다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현대자동차의 면접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인가요? 최근에 모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에 참여했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5점 만점으로 해서 어떤 면접이 가장 어려웠는가라는 한번 설문을 조사해 봤는데요. 네. 이 중에서 현대자동차 면접이 무려 이제 19.2%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설문에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바로 압박,
또 당혹, 또 어려움 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러면 이게 압박, 당혹, 어려움, 저희가 들어도 당혹스러운데 가장 어려운 면접을 보는 회사다. 이런 이해를 저희가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현대 자동차의 면접, 그 채용 자체가 이런 자동차에 대한 애정, 그런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뭐 면접 자체가 좀 난처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그 현대차의 디자인 특징인 그 플루이딕 스컬프처에 대해서 개선점을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봐라. 라는 질문이라든가 그 소나타를 독일에서 성공시키기 위한 마케팅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그런 실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지원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야, 이게 플루이딕 스컬프처 뭐 이런 거. 만약에 그냥 대충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런 거 모르고 면접해 봤으면 당혹스러웠겠다, 진짜. 그렇죠. 네. 그래서 당혹, 압박,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 잡히시죠? 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 면접 분야를 샅샅이 뒤지고 파헤치고 그리고 조립해 볼까 하는데요. 2차 면접의 첫 번째 관문인 핵심 역량 면접, 인성 면접이죠.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 인성 면접은 면접관 2명에 지원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약 25분에서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자, 하지만 그 시간 관계상 굉장히 좀 짧게 15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했던 사례도 있으니까요. 어떤 면접관이 질문을 할 때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경험이라든가 그 사례들을 먼저 면접 초반에 분명하게 언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강조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1차 면접 그런 핵심 역량 면접의 그런 포인트를 딱 잡아보면은 네. 조직 적응을 기반으로 한 인성이라는 부분에 아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야, 조직 적응을 기반으로 한 인성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죠. 조직이라는 게 이제 가면은 팀에서 막내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실은 기업 문화가 독특한 걸로 유명하고 탄탄한 팀워크를 자랑하니까 그렇죠. 그 조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냐 이런 걸 본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 그런 막내로서의 그런 네. 어떤 역할성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공채를 잡아라에서 오시는 분들께 늘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맨몸으로 오면 안 된다. 이거 가져와야 된다. 네. 이거 가져오셨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제가 재구성된 기출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서도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좀 핵심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그 조직성 확인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그 현대자동차 인성 면접의 특징인 그 꼬리 잡는 그런 방식의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좋은 우리 막내 형사 김수민 캐스터가 질문을 좀 쭉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관스럽게 좀 근엄하게 읽어봐야 되나요? 네. 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언급된 본인이 참여했던 팀 활동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험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렇게 메인 질문이 먼저 시작되고요. 그 뒤부터 팀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본인 역할에 대해 스스로 만족합니까? 그럼 팀원 간의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자세히 말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럼 조직에서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본인이 가장 강점을 잘 발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거 뭐 만만치 않네요. 야, 이게 뭐 외워도 쉽지 않은 수준이네요. 완전 몰아치는데 네, 이게 무슨 몰아칩니다. 사거리도 아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확 들어가는데 야, 이게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자, 맞습니다. 이와 네.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면은 이후 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계속 되겠죠. 네. 자, 수민 캐스터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큰 꼬리 질문이라면 작은 꼬리 질문도 또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에서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그 본인이 제공한 정보는 그 팀원들에게 어떻게 그런 또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또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가장 팀의 조직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사실은 다른 기업에서도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경향이란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만의 이 면접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들이. 그렇죠. 뭐 물론 네. 지원자들의 답변이 좀 모호하거나 애매할 네. 때 면접관 입장에서는 계속 질문을 좀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네. 자, 하지만 현대자동차만의 그런 꼬리 물기의 좀 특징이 있다면 면접관이 납득할 때까지라는 아마 말로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네요. 자, 다시 말해서 그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닌 지원자의 행동이라든가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그 자신의 그 당시의 의도, 그리고 또 역할, 또 진행 과정, 그리고 또 그 결과에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에서 또 그리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지를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아마 조직의 노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런 꼬리 물기 질문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상 문제를 좀 만들어 보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일단 뭐 예상 문제도 준비하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요.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경험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험에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꼬리 물기의 특징이 그 거짓말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못 나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사실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고 싶어서 그렇게 뭐 작정을 하고 한다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 보다 좀 잘 돋보이고 싶기 때문에 우연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애드립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그런 경험들을 제가 지금 5가지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1번 의도, 2번 역할, 3번 진행 과정, 그리고 4번 결과, 그리고 5번 배운 거, 이런 순서로 좀 요약을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자 보세요. 의도 왜 했냐? 역할 네가 뭐 했냐? 진행 과정 그렇죠. 어떻게 진행됐냐?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네가 배운 게 뭐냐? 그렇죠. 와,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를 다 알려면 우리 정리도 잘해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압박감을 이겨내는 용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와, 만만치 않네요. 그렇다면 이 핵심 역량 면접을 잘 통과하기 위한 우리 취준생들이 이런 거는 꼭 기억해라 하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네. 그 현대자동차 인성 면접의 특징이 이 개인적으로 잘난 부분에 질문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런 이제 월등하게 조직 적응이라든가 조직 융화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맞춰져 있습니다. 면접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지만 오히려 이런 꼬리 물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다, 압박을 느꼈다라고 하는 지원자도 있고요. 또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 때문에 약간 좀 더듬게 됐는데 면접관이 또 이것이 거짓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또 압박적으로 분위기를 좀 느꼈다 하는 상황도 만들었다 하는 상황도 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네. 자신의 그런 경험들에 대한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핵심 역량 면접 준비를 위한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자신이 많은 노력도 했고 또 그동안 또 나름대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경험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보여줄 거를 또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면접이라서요. 맞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면접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그래서 팀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이 속한 그런 그 팀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 또 어떤 도움이 되는 노력을 했는지 아마 그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어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취준생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2차 면접의 또 다른 절차입니다. 직무 역량 면접이라고도 불리는 토론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토론 사실 우리 취준생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잖아요. 팀플도 하고 토론 수업도 많이 했는데 수민 씨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죠.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가지고 거의 모든 수업이 발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딱히 토론을 따로 하는 수업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발표를 준비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토론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과 의견 조율이라던가 결론 도출에 대한 많은 훈련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런 과정들이 저희 친구들한테도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민 씨는 네. 지원하면 합격할 것 같아. 맞습니다. 예. 자, 대표님. 이 현대차의 토론 면접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그 일반 직무는 토론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연구개발 직무는 PT 면접으로 아마 진행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토론 면접은 토론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약 20분 정도 그
준비된 자료를 좀 정리할 시간을 주고요. 이제 이후 토론 면접으로 진행되는데요. 자, 여기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주어지는 자료가 네. A4지 한 5장 분량으로 좀 자세하게 주어진다는 게 좀 특징이 되고요. 이후에는 1분간 기조 발언, 그리고 또 30분 동안 토론, 그리고 또 1분간 마무리 발언,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5장이나 되면은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한 자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보통 도표라든가 또 그래프, 또 다이어그램, 또 신문 기사 스크랩 네. 뭐 이런 정보들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자료를 정리할 때 그 A4지에다가 정리를 하게 되고요. 네. 이때는 또 옆 사람하고 의견을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또 정리된 자료는 그대로 또 토론 면접장에 들어가서 네. 활용하면서 토론 면접을 진행한다고 네. 하네요. 대표님, 그러면 이 토론의 주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이렇게 내주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 현대자동차도 토론 면접 주제를 직무와 관련된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상당히 전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좀 빠른 분석을 좀 필요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매 직무의 경우에는 그 업체 선정과 관련돼서 뭐 유럽의 업체, 또 일본의 업체, 그리고 한국의 업체 중에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느냐 해서 자세하게 이제 그 관련된 뭐 그래프, 아까 말씀드렸던 도표 같은 정보들이 자세하게 준비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그런 또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 면접장에 가서 또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 토론을 할 때요, 저희가 보니까 4명 정도가 들어가고 면접관은 2명 정도가 있는데 서로 4명이 서로 잘나게 난 잘났다. 난 뽑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경쟁을 많이 하거나 막 자기 주장 강하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토론 주제가 좀 약간 전문성이다 보니까 좀 압박 상황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자기가 좀 돋보이려고 하는 의견, 그 성향들이 좀 많겠죠. 자, 하지만 또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동안 이제 뭐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뭐 어렵게 굉장히 까다롭게 뭐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런 문제에 접근은 또 아니라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또 의견 조율이라든가 또 서로의 그런 결론 도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현대자동차 토론 면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소장님? 아까 막 힘들게 압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멘붕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로 싸우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막. 그 실제로 그 면접관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그 토론 면접장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2명의 지원자가 네. 이렇게 한 명을 공격하는 모습.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또 방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 떨어지겠네, 다 떨어지겠어. 그래서 이 네. 현대자동차 토론 면접이 전원 합격. 네. 또 전원 탈락이라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는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좀 조율, 아까 말씀드렸던 조율하고 이런 네. 또 올바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야겠죠. 자, 그러면 대표님, 요렇게 그 4명이서 한 팀이 되어서 얘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팀장 역할을 하거나 하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팀장을 정해놓고 시작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네. 토론회 진행될 때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이 어떤 정리를 할 수 있는 또 진행자 역할을 할 때가 네. 올 텐데요. 네. 자,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그 진행자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토론 자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 네. 그리고 또 한쪽에 그렇게 쏠리지 않는 모습들을 적절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게 또 평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수미 씨도 이런 거 팀플 같은 거 많이 할 때 막 여러 가지 의견 조정 같은 거 안 되고 그런 적도 있죠? 네, 싸운 적이 네. 많죠. 보면은 자신의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인상이 찌푸러지게 되는데 네. 자기는 이기는 줄 알고 자기는 또 좋아해요. 그런 네. 사람들은. 네. 이럴 때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들어주고 맞습니다. 또 네. 호응도 해주면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우리 수민 씨가 이제 반전문가가 다 됐네요. 네. 그런 것 나중에 같아요. 한번 저희가 프로파일러를 모셔야 되겠어요. 좋죠. 좋은 생각이십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이제 현대차 1차 면접의 또 다른 관문인 PT 면접도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연구개발 직무에서는 PT 면접이 진행됩니다. 자, 네. 근데 면접관 2명 앞에서 진행되는 개별 면접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자, 준비 시간 20분 정도에 발표 시간 5분, 그리고 발표 후에 그 주제에 대한
그 질문 그리고 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1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좀 빡빡하네요, 그죠? 네. 자, 그렇죠. 자, 발표 주제는 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또 전공 직무적인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차후 자동차 개발 방향 그리고 네. 또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그렇게 문제가 또 출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출 문제들은 또 인터넷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 그 PT 면접에서는요, 보니까 준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그렇죠. 엄청난 주제를 20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네. 항상 현대자동차 그 면접에서 강조되는 것이 네. 그동안의 준비성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일 그 상황에서의 어떤 애드립적인 그런 요소들로는 아마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이런 자기가 꼭 현대차를 입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또 직무, 또 자동차 업계, 그리고 또 기술적인 요소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현대차 그룹 면접에 대해서 들은 바가 되게 많은데 힘들다, 빡세다, 그렇죠. 가면 멘붕이다, 마음을 준비해라, 나올 때 울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그 현대차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야, 너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지금 되게 얘기 많이 했지만 팁으로 하나, 꼼수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애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현대자동차도 아마 그 부분에 초점을 굉장히 맞춰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춰서 면접을 정교하게 디자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과 그냥 알고 있는 거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특정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연습이라는 거에 초점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민 씨, 네. 교황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뭔 차인지 아세요? 뭔가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산타하 그겁니다. 아시죠? 자, 현대차 그룹이요. 교황님이 선택하는 차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 직무에 대한 것, 그리고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봉까지도요. 이게 짭짤하답니다. 여러분들 꼭 준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1차 면접 절차들을 샅샅이 살펴봤는데요. 1차 면접은 끝이 아니었습니까, 대표님? 2차 면접도 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네. 주에는 현대차 그룹 2차 면접, 즉 임원 면접과 또 그리고 영어 면접, 그리고 또 계열사 면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치성 대표님, 김수민 캐스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공채를 잡아라 수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방!